소개받은 수천언론노동자 이정우입니다. 이 토론회가 정책 토론회 형식이었는데, 이 정책 토론회는 새 후보를 공인이 초청을 해가지고 듣고 서로 질의응답하고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께서 참석하지 못한 바람에 이런 정책 토론회 형식보다는 간담회나 아니면 콘서트, 콘서트나 이런 방식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사회자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참석하신 시민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춘천시장 후보 두 분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오늘 일정을 두 후보님의 입장이나 아니면 정견 이런 부분을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또 그 후에 궁금하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듣고 곧바로 후보님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고 이런 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충훈 시장 후보님께서 이런 자리에,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시정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볼까 하는 이런 모임에서 주관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춘천시청 시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은 깊이 간직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두 후보님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서 이 자리도 원래는 추첨을 하려고 했어요. 어느 곳에 앉아야 되는지. 그런데 두 후보님께서 이거 좀 대수롭지 않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대로 그냥 앉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두 후보님의 먼저 소개, 인사, 정경 발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회 보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수화를 도와주시는 수화 통역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많을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저는 올해 나이가 47입니다. 잔나비띠고요. 순천시장으로 출마는 네 번째 도전입니다. 2006년, 그다음에 2010년, 2012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네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언젠가는 시장에 당선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후보 이수근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좌파를 상징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좌측에 제가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노동자, 농민, 또 자영업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왔고,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더욱 깊게 하게 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하루에 8명씩 우리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2천여 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매년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고,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를 다시 우리 국민들이 되돌아보게 됐지만, 세월호 참사가 빚어낸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허석 후보도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 이것이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추진되어 왔고,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제 완화를 위한 신고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한 없죠? 네. 예, 이거 좀 좋은 점이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들, 과적, 그리고 평형수를 빼면서까지 아이들의 안전보다는 짐을 싣고자 했었던 탐욕에 가득 찬 기업들, 그리고 아이들을 구해야 됨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해경, 이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정과 부실이 드러난 사고가 세월호 사고고, 이 사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고민을 더 깊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대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들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자리에 없지만 조충원 시장의 말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방서장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지역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면 과연 안전한 사회인가? 작년에 여수산단의 대림 폭발 사고로 많은 노동자들이 옆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시신, 그리고 그 시신의 조각들을 동료가 수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산업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이 그냥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할까, 이런 고민에만 멈춰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기본이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순천시장의 임무일 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이번 사고를 기회로 당연히 의무처럼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 정치를 바꾸는데 이번 6.4 지방선거에 우리 국민이 의무 있게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이 이번 6.4 선거에서 표로 표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진 후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한테 표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과연 뭘까요?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 이것은 이웃, 그리고 시장, 공직자, 대통령, 아니면 국정원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본을 바로잡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장덕이라는 공무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성군청에서 근무하는 여자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업체가 콘크리트 1층 건물에 컨테이너 박스를 10몇 개를 갖다 놓고 청소년 시설로 인간을 내달라고 했을 때 그 여성 공무원은 인간을 내주질 않았습니다. 업체가 화성군에 이제 로비를 넣고 조폭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가족들 전체를 살해한다는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그 이장덕이라는 여성 공무원은 끝까지 허가를 거부를 했죠. 결국은 좌천돼서 쫓겨갑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1년도 안 된 새 아주 속전속결로 인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나고 1년도 안 돼서 그 청소년 시설은 화재가 나고 많은 유치원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설이 시랜드 참사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가진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한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느냐? 공무원이 자신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화성군이 됐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순천시는 봉화산 둘레길 논란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스트코도 지난 조충원 시장이 입으로는 반대하고 실제 행동은 들어오는 것을 방임하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봅니다. 저는 현 조충원 시장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리 순천 시민들한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세워야 되는 이 신대로 가는 근본 틀마저 향후 몇 년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다시 순천 시민들이 불행한 빈선의 사기 시대를 또 4년 동안을 맞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충원 시장만 안 되면 물론 이제 허석 후보가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시장에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의 정책과 공약은 좀 있으면 다 대구로 배달이 됩니다. 쏟아지는 선거 공보물의 홍수 속에 헷갈려하지 마시고 순천시장 후보 기호 3번 이수근 공보물을 꼭 찾아서 저부터 끝까지 정독해 주시면 저희 정책과 공약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허석 후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호 2번 허석입니다. 이수근 후보가 워낙 말씀이 좋아서 지난번 MBC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제가 많이 쫄았습니다. 오늘도 앞에 말한 거 듣고 보니까 말려들고 그럽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땡땡이라 그럽니까? 아무튼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 잡아가지고 이렇게 족쳐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남아있는 착실한 저희들을 막 때리면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한 후보가 안 나와가지고 꼭 우리 둘이가 죄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토론회가 되어서 여러분께 정말 재미도 주고 또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런 감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일깨워도 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스타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저도 아무튼 저 책임은 아니지만 괜히 땡땡이 친 친구에 대한 또 원망도 들고 하면서 또 괜히 죄송스럽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재미있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구루공단에서 보름 동안의 공화를 하기로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83년 겨울이었습니다. 12명의 친구가 보름 동안 공화를 하기로 하고 구루공단 갔는데 전부 다 하루 딱 하고 그만뒀어요.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이빨은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일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름을 꽉 채웠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으로 후배들 술도 사주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보름 동안의 경험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보다 훨씬 똘똘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들어갔지만 시험을 잘 본 것이고
머리만 보면은 이 친구들이 훨씬 저보다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구박을 당하면서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용돈이 없었습니다. 호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었어요. 필요한 돈만 그때그때 이렇게 타서 쓰는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뭔가 좀 혜택받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또 역시 선배들이 저를 끌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학교를 때려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거의 외길 수준이었습니다. 혼자서 인천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지금 2학년 자녀를 두신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앞으로 그럴 텐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당황스러운 기억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나이에 혼자서 인천에 가가지고 자취방을 구해서 공장을 다닐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대견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멍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7년 동안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한 명의 노동자가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온당하다고 봤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만들어서 파업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동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양심적인 삶이라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을 살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만 다닌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구나. 어떻게 하면 많은 변화를 줄까 해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노동문제연구소를 차렸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많은 변화도 있었죠. 순천에서 노동조합이 그 당시에 노동조합 활동했던 분들 가운데 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나타나면은 허석이는 머리에 뿔난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 좀 과격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이런 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조합을 방문하면 회사 관계자들도 이렇게 쭉 와가지고 망을 보곤 하잖아요. 뭐 키도 작고 좀 별 볼 일 없이 생긴 놈이라고 보고 안심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공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저처럼 노동 상담하는 사람도 있겠고 12년 동안 또 7년 동안 그 20년을 공장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은 게 75,000원이었습니다. 일요일날 특근하고 잔업하고 제일 많이 받은 게 75,000원이었어요. 일당이 뭐 시급이 아니고 일당이 뭐 2,000원 이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그런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제가 노동상담을 12년 해서 노동조합을 많이 변화시켰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팍팍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또 신문사를 만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저 이정관 편집국장도 있어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노동 상담 방송을 해도 해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문 등을 통해서 변화를 주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정말 초짜들이 모여가지고 순천 시민의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우리 이정관 편집국장부터 단돈 10원 한 푼 받지 않고 깨끗하게 한 결과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깨끗하게 한 결과 그래도 욕보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광장신문 하면서 광장신문 행사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없죠? 저는 참관할 때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괜히 가면은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이 허석이 때문에 허석이가 배우 조종한다 이런 말 들을까 싶어서 더욱더 못 갔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가 보고도 싶고 정말 갈 수가 없는 이런 역차별을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광장신문과 행위정 모니터연대에서 모니터단에서 공동 주관하는 이 자리에 제가 오면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광장신문 식구들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반쪽 행사가 됨으로써 조금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 독재 정권 때문에 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30여 년의 변화가 크지는 않다. 변화는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 한 명이 순천시를 바꾸는데 아무래도 일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느닷없이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정치로 보면 우리 이수근 후보는 뭐 4번 출마했다는데 저는 본선거 이번에 처음 뛰어들어가지고 오늘 우리 그 캠프에 한 100여 명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쉽게 쫑크를 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체계도 없고 엉성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선거를 많이 해본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솔직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선거로는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전문 정치꾼도 아니고 순천을 정말 바꿔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천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는 공천을 안 한다고 할 때 제가 출마를 했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누구도 허석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제가 했겠습니까? 도저히 순천의 구겨진 자존심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서 홀로 인천에 나갔던 심정으로 그 당시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를 때려치고 인천에 나가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생각할까? 역시나 나중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때의 심정과 비슷했습니다. 제가 사흘 밤낮을 자지 않고 고민과 아무튼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지만 그 결과 내가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라고 해서 출마를 결심했고 예비로 등록을 했습니다. 묘하게 공천이 다시 부활되고 또 어찌어찌해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천 시민의 일정한 요구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허석이가 순천시장이 된다면 조금 더 변화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저에 깔려있을 것이다. 그런 흐름들을 제가 어떻게 받아 안고 순천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러한 토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지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보고자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상대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좀 더 내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해서 또 결석한 분에게도 고맙기도 합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님 다 아주 출마의 변이라는 변인데 그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두 후보님들이나 아니면 지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그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입니다. 그 시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시의 설립 어떻게 이렇게 돈을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후보께서 작년도 순천시 총 예산과 올해 예산을 얼마씩 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어디에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올해 쓰는 예산 중에서 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낭비성이다 그런 예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돈들을 다른 데로 써야 좋은데 그걸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없었을 때 국무총리가 잘 바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시장이 구속돼가지고 신준식 시장님, 조충훈 시장님 구속돼가지고 부시장이 대응을 해도 순천시는 기본은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장이 지방자치제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시장은 커다란 마인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예산이 8천억 원 규모의 돈이 어디 어떻게 쓰이고 일일이 저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사실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순천시를 어떠한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말 약하기 때문에 그 8천억 원 가운데 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0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더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개발, 토목, 토건 이런 예산을 줄여서 복지에 좀 강화하겠다 이런 큰 틀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살림은 공무원들이 하겠고요. 그건 제가 총괄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전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요. 그때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시장 후보들한테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충현 씨의 질문에 이제 우문 전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허석 후보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액수를 맞추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기본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 그리고 시정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 시절에 이제 노광규 시장 시절이나 그 보궐로 당선된 조충원 시장이 역점을 둔 것은 생태도시 순천을 정원박람회를 기본해서 완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화산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조 시장은 즉 순천만에서부터 정원박람회 그리고 봉화산 둘레길까지 연결되는 생태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봉화산 둘레길 조성의 명분을 삼았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토지 매입비가 50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104억의 돈이 들어갔죠. 조성에. 그런데 꼭 이 시기에 그 사업을 조성을 해야 됐을까요? 자기 땅도 있고 또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땅도 있는데 소유권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2020년까지 시간이 있는데 과연 꼭 시장 출마하기 전에 이걸 조성을 해야 됐을까? 토지 문제로 소유권 문제로 또 논란에 휩싸일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시민들 심기를 또 거스르는 게 좋았었을까?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소유권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입장은 또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뭐 도시공원 구역으로 먼저 지정하는 것을 소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걸 지정하는 것을 먼저 했다면 과연 시민들이 둘레길을 조성한 것을 축하해줄 시민들이 아니잖아요. 순천 시민들이 참 좋은 일 했다라고 치하를 했으면 했지 봉화산 둘레길을 걷고 나서 에이 이럴 시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동일한 시기에 이제 저희 통합진보당이 간첩당이라고 많이 오해를 받기 때문에 김선동 의원이 그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5억을 순천시에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순천시가 이제 매칭을 하지 않아가지고 국비 5억이 그대로 반납이 돼버리고 말았죠. 만약에 봉화산 둘레길 그 토지 매입을 1년이라도 좀 늦추고 매칭을 3억이라도 해가지고 부지라도 알아봤다라면 지금 6.25 전쟁에 참여하시고 또 월남전을 겪고 많은 어르신 유공자분들이 매년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을 했다라면 오히려 상당히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 됐겠죠. 시장은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과연 언제 어떻게 써야 될 거냐에 대한
가치 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냐. 개인의 치적을 또 대형 큰 공사를 돌려서 저 시장 재임 시절에 이렇게 큰 공사했습니다. 이렇게 개인 치적용 공사를 하는 것이 시장이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곳에 작게 예산을 쓰는 것이 정말 시장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시장은 저는 이제 상상력도 풍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대지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데 코스트코 부지를 순천시에서 돈이 좀 되더라도 매입해서 거기다가 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시가 개설하면 어떻게 될 건지 농협하고 축협 같이 공동으로 우리 농부 장터를 그쪽에 만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시민들에 기반한 사업들을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큰 대형 사업을 재임 임기 시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시민들과 소통하고 느리지만 시민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이 시장이라고 봐집니다. 답이 됐을랑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작년도 수제시 1년 예산이 본 예산이 7,500억, 추경에서 2,500억 해가지고 한 1조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약 7,800억 정도 본 예산을 잡히는데 그 1조라는 1년의 예산을 쓰는데 그 1조라는 돈을 제가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매일 이자 빼고 1,000만 원씩을 매일 쓰면은요 274년 동안 써야 됩니다. 그 돈이 1조거든요. 근데 순천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멀쩡한 강들을 토목공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연스럽고 좋은 강들 뭐 저기 향림사 앞에 그 강들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뭐 이사천 전부 다 두드러 엎어가지고 그 돈 예산들을 보니까 뭐 180억, 400억, 200억 뭐 이런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왜 저걸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낭비성으로 쓰고 있는 정말 건축 토목수 쪽에 쓰는 비용들을 복지 쪽으로 많이 노인강이라든지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뭐 무공의 유기농으로 좀 식단을 좀 얘들 바꿔준다든지 하는 돈으로 썼다면 충분히 그 사고로 남았을 것이고 대학생들 학자금 같은 경우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돈들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걸 좋은 박람회도 비근한 내지만 그 돈을 뭐 장대공원 200억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봉화산 아까 뭐 55일 부지 매입비가 80억 들어갔거든요. 이런 돈들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토목공사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 조금만 좀 말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행위적 모니터단을 비롯한 광장신문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분석해서 방금 그 이충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예를 들면 부채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 것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다는 것을 전부 모니터링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문의안들도 쉽게 그것을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불필요한 토목사업, 토건사업은 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줄일 수 있는 최대한대로 줄일 것입니다. 일부의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제가 이미 TV에서도 밝혔다시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비롯한 복지 예산에 대폭 투입할 것입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큰 돈 아닙니다. 그 토건 쪽에 해보면은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잔돈분 전부 줄여가지고 쥐어짜서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순천은 이명박의 4대강과 지금 이제 퇴임할 박준영 지사의 F1 사실 또 순천 조심스럽지만 정원 박람회 때문에 삼중고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그 심부름센터 운영 현장을 4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길어지군요. 네. 그때 저는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산이 깎이는 거예요.
도에서 도비도 깎이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도비가 안 깎이게 해달라.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안 깎이게 해달라. 그 제가 아는 도의원들 부탁해서 또 막아줬습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그래 급기야그 담당 과장이 지금은 국장 됐는데 담당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인데 회의 석상에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이 심부름센터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연봉부터 좀 잘라야겠다 잘라야겠다는 제 표현이고 좀 정리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연봉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한 1,600만 원 된 거예요. 연봉이. 그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밤늦게까지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고 하는 일을 하는데 연봉이 1,6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과장한테. 과장님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복지 쪽에 있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쪽 예산은 정말 쥐꼬리만큼 해놓고 생생내듯이 또 거기에 그 속한 노인분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은 그것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더 예산을 확실히 지원해라라고 요구 못하고 그 조그만 거라도 혹시 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또 거의 관변단체화 되어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 모 정보지하고 좀 불미스러움이 있어서 고소를 해놨는데요. 저희들 캠프의 보도자료에는 노인의 노자, 장애인의 장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걸 날조해가지고 일면에다가 크게 실어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반응이 없으니까 또 그 노인 단체가 가지고 부추겨서 또 일부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그것만 보고 공개하셔서 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그 성명서를 보고 이어서 문화방송에서는 저한테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기사 쓰면 당신 책임질 것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반론부도 그대로 똑같이 나갔습니다. 노인 회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으니까 사람이 좀 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슬펐던 것은 제가 그렇게 도움을 드렸던 단체 회장님도 한쪽 이야기만 막 듣고 허석이 나쁜 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을 나쁘게 만든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죠. 단 한 번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허석 후보님 또는 저한테 그냥 허 대표를 했으니까 허 대표님 왜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석이가 시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뭔가의 저항 세력이 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허석이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복지 예산 생각하면서 가끔은 이 표현은 조금 아무튼 위에 있는 이 그 간부들을 보면은 내가 시장되면 예산 안 줘야겠다 생각이 들중듭니다. 이 감정이 생기니까. 근데 그 밑에 다수의 회원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우리 이정관 기자가 이제 편집장 기억하겠지만 순천 시민의신문 초창기에 장애인 협회에 관한 기사가 나갔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쳐들어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우연히 쳐들어오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목소리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허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니 소장님이 왜 그러더라고요. 소장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답니다. 산지 상담해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왜 허석 소장님이 우리 장애인을 못 살게 굽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수의 그 협회 임원들만 배를 불리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 이권이 여러분 모두에게 간다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혹은 토목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은 거의 긴축 예산 정도로 줄이고 복지 예산은 정말 전국 어디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대폭 정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고등학생 완전 무상급 시간이니까 일부에서 조충원 후보는 그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본인이 빨리 앞당겨서 달려리고 일부에서는 예산이 이러저러 하네. 저는 그 따지는 사람도 이상합니다.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하자는데 동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해야지 계속 딴짓하는 것이죠. 고등학생 완전 무상 없이
하자면 해야죠. 감히 저는 등록금 문제는 생각하기 좀 덩치 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연구만 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순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 입학금, 등록금도 잘만 연구한다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띄워놓고 책임지는 안 되니까 그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천 출신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도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좀 더 분석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더 저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시니까 해주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니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내세우는 가장 큰 공약은 시민 주권입니다. 허석이가 시장이 된다고 해서 허석이가 시장이 아니고 시민 주권, 시민 발의, 주민 발의 이것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제가 교육 관련, 교통 관련,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특별위원회를 꾸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교통 관련은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보행자 이런 평범한 시민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저는 소중하게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좀 장황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복지 경제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특히 허석 후보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충현 씨가 말씀하신 부분하고 첨부해서 이 후보님 해주시죠. 허석 후보는 공보부를 잘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허석 후보 공약이.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아주 역설적인 것이죠. 시장의 치적 쌓기용 공약, 대형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남산타워를 갑자기 또 들고 나와가지고 좀 뻥찌긴 했습니다. 제가 그 공약은. 하여튼 그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하질 않는 게 아마 허석 후보나 저나 공통적인 입장일 것이고 그렇다고 토목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돼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홍수도 방지해야 되고 또 시골에 가면 면 단위를 돌면 농로 확보사업 또 막혀있는 수로를 또 뚫어달라는 각종 민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이 버스 한 번 타려면 한 2km, 1.5km 걸어 나와야 되는 노인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시장 한번 보려면은 뭐 장에 가가지고 특히 명절 때 뭐 사가지고 집에까지 한번 그 어르신들이 그걸 끊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길 좀 내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길들은 되도록이면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쓰잘데없는 사업보다요. 두 번째로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순천시 조례로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제대로. 이것은 순천이 평생학습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짜고 지방자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교육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산 공부하면 귀찮거든요. 숫자만 보는 순간 막 머리가 띵 해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이런 그 참여 예산제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알기 쉽게 만들고 또 순천시의 예산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행정정 감시원대에서도 질의서에 보냈지만 수의계약을 줄이고 전자 입찰제를 다시 1,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또 10억 이상의 뭐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공청회,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해서 이 법적으로 다 끝난 거냐? 이게 연양동에 가면 명말마을이 있습니다. 저기 풍덕 홈플러스 맞은편에 우리 형제가스로 유명한 김용옥 대표님 그 산을 넘어가면 뒤에가 명마을마을입니다. 여기 이제 농촌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돈이 뭐 몇백억 단위가 지금 지원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 지원받은 돈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주민공청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집 앞으로 주차장이 생겼으면 또 우리 집이 왜 물고 들어가냐, 길로 물고 들어가냐, 또 마을에 가니 어디에 생겼으면 이렇게 이제 주민 갈등의 새로운 원인이 조성이 되기도 하고 끼리끼리 뭐 동창끼리 또는 연배가 비슷한 분들끼리 아니면 동네에서 또 힘이 좀 있으신 분들끼리 뭐 추진위원회도 뭐든 만들어가지고 영향력을 또 행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민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개최하고 충분히 주민 수렴을 다 했다고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많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확실히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좀 여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최대한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의견들을 놓치지 않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을 잡아야 되고 그것이 또 어르신들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서류로 제공이 되면 모르니까 그림이라든지 다양한 뭐 3D 입체 화면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접근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이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할 거냐에 대한 그 과정상의 고민도 무척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이충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시장들은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을 해왔지만 이제 새로운 시장은 정말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교육, 세세한 문제들을 챙기는 좀 살림꾼 같은 시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고 또 주민들과 소통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앞에 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해지구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민현입니다. 그 후보님들에게 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좀 전에 다른 시민분께서 예산 관련 질문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똑같은 비슷한 질문에서 그렇긴 하지만 제 질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당연히 시장은 시 전체의 예산을 관리 감독하고 시민의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그 여부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로서 출마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급선무로 현재 시장님이 제대로 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 예산을 멋대로 낭비하면서 지적사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을 알고 나서 지적을 해야지만 사람들의 공들을 얻을 것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현재 방금 전에 그 시민분들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순천시 예산이 지금 8,8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있는데 특별 회계 중에서 제가 살펴보면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267%가 증감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20, 30% 이렇게 증감되어 있고 많으면 80%, 90% 이런 부분인데 유독 그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 특별지사업에서 갑자기 이렇게 1267%까지 증액이 된 이유가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2억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2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현재 시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만 도대체 그 어떠한 사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민으로서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 예산을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혹시라도 그에 관해서 들어보신 바가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땡땡이 친 놈한테 너 왜 땡땡이 쳤냐 하면서 의도 뭐 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안 나오신 분한테 왜 이랬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착실하게 출석한 저희들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2억이 25억 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적절치 않게 정액이 되었다면은 다시 이게 이른바 빠꾸시킨 게 가능한지도 또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시장이 되면 다시 2억으로 환원시키겠어. 이것은 또 다른 거짓을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불효불급한 예산은 저는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정말 변명 같지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여기 최근에 제가 못 만나고 있지만 우리 이정관 편집국장 같은 분이 저를 정말 잘합니다. 저한테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방금 질문하신 분들도 조언도 해주시고 또 그런 지혜들이 모여서 아까 제가 시민주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직한 순천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또 길어졌나요? 저는 동네 포럼을 앞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장이 된다면 동네 구석구석에 이쪽 꼬랑을 이쪽으로 트는데 어떤 게 옳은가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와가지고 꼬랑 이쪽으로 틀어 이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내일까지 시청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너무 무겁고 어려운 또 이런 예산 돈과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편안한 질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주로 이쪽에서 많이 질문을 하니까 다음엔 이쪽만 받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손 안 되니까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일 택시 노동조합의 사무장 맡고 있는 박도식입니다. 택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운행 중인데 지금 이제 한 달 왔어요. 동부 상설시장 쪽에서 지금 집중 단속 차량이 이렇게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대 쪽 빼고는 아마 연양동 동부 상설시장이 손님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거기 택시 승강장이 없어요. 이게 뺑뺑 돌아가면서 서로 흔히 하는 말로 재수 좋은 놈은 태우고 재수 없는 놈은 맨날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는 순천 시내에 택시가 1200대 정도 있는데 개인 택시 한 6개여 대, 회사 택시 6개여 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루에 1000대가 굴러다니는데 택시 승강장이 105면이 있습니다. 105면이. 결국은 그렇다면 900여 대는 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늘 단속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두 후보님은 그 택시 업계 어려움, 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승강장 문제하고 외부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7년 이상 되신 분들도 아직 개인 택시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 택시법이 통과돼가지고 감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차가 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객역자들이 택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데 다른 도시에는 그 개인 택시하고 영업용 택시의 부재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6부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5부제, 3부제 이런 식으로 6부제, 4부제 이런 식으로 개인 택시가 좀한 2부제가 작습니다. 시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택시 문제는 교통체계, 저희 시의 교통체계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이 많이 돼 있죠.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포괄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개인 택시 관련 임원진이라고 해요. 아무튼 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계 요금이라든지 주간 요금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건강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개인 택시하고 이 법인 택시 관련은 사실 이것도 조금 미묘한 알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좀 좋아지면 이쪽이 좀 나빠지고 택시 승강장 문제는 다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승강장 문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많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신대지구도 좀 부족하고요. 또 남원탈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앙시장 쪽에서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법으로 택시 기다려 서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저는 개선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직속으로 순천이 교육의 도시인데 교육과 균형 발전과 동시에 제가 교통 문제를 넣은 것은 주차 문제로 이권의 다툼이 있고 또 상가에서 주차를 단속하면 상인들이 싫어하고 안 하면 여기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고 그런 이해관계의 충돌로 시민이 평화로운 게 아니고 갈등의 요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나 시장 직속의 교통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방금 우리 말씀하신 분들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기는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그 부제를 바꾸는 문제가 저는 이런 부분 고민을 못했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뭐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 다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회사들과 논의해가지고 뭐 시행만 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니까 이건 뜻하지 않은 그런 소득을 제가 지금 얻어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즉각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감차 문제는 뭐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감차만 가지고 택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제를 바꾸는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강장 문제는 대중교통 지금 뭐 공영화 버스 공영화 얘기도 나오고 무료 환승을 더 늘리는 문제도 지금 제기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순천은 이제 버스 준 공영제에서 어떻게 공영제로 이행해 갈 거냐,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택시도 대중교통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한참 법을 만드느니 많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도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해 가지고 순천 전체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시 작성하는, 다시 구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승강장 문제는 그런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정확하게 예, 좀 짧게 대답을 해주셔서 좋고요. 네, 제가 원하는 분이 드디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순천 해교정 모니터단에서 그동안 하는 공부와 그다음에 여러 강연들 그리고 정책 순천시에서 만든 어떤 정책 올해 순천시장이라면 올해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 임기 동안 그런 속에서 저희 정책을 한 15가지 정도 저희 질문지도 내고 그랬는데 시장이 되시면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그 정책 안에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렵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그 안에서 15개 안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책에 대한 이 각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라는 얘기는 저희 행위적 모니터 단대에 이제 다 받았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분 그거 말고 가장 하고 싶은 일 저희가 순천시장을 뽑는데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일을 뽑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일을 나는 진짜 이건 내 목숨을 걸고 끝내고 가겠다라는 중요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묻는 것으로 처음했습니다. TV 토론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의 급식이 학교 급식의 패러다임에서 좀 더 확대된 급식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급식으로. 공공급식은 어르신들한테는 효도락이라는 이름으로 급식을 확대하는 것이고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일도락, 일터에 배달되는 도시락 이런 개념으로 급식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설 플랜트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점심 식사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쇳가루가 날리는 현장에서 비가 오면 빗물을, 눈이 오면 눈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또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식중독 때문에 아주 열악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 푸드를 완성해가는 측면에서도 그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지역 내에서 소비를 체계를 짤 거냐. 이것은 학교 급식이 그동안 이 지역의 로컬 푸드를 지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 학교 급식의 패러다임도 뛰어넘는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의 농업과 노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공공급식 시스템이고 다음 지방 이번에 민선시장은 전남 동부권의 농업의 핵심적인 이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순천에서부터 그런 공공급식 체계를 제안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순천은 참으로 대단한 도시가 될 거고 전국 어디다 내놔도 로컬 푸드는 순천을 따라올 데가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천시청 내에 노동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이 경제통상과에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이 순천의 전체 노동 관련된 사업을 하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천은 여수로도 출근하는 분들도 많고 광양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고 순천에 농공단지 율촌 산단, 서면 산단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동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은 딱 한 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건
이 공직 체계 자체가 사람을 위한 체계가 아닌 거죠. 기업을 위한 체계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는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경제통상과는 두 가지 체계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새롭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고,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 경제 체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필요하고, 또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통상과 안에 핵심 부서로 두 개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사회적 협동 경제 체제를 지금 막 싹트기 시작하고, 창업은, 협동조합 창업이 100개가 되면 살아남는 조직은 지금 50개도 안 됩니다. 그만큼 지원도 되고 있지 않고 많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전담 부서가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라면 협동조합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협동조합 발전 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또 특히나 이제 햇빛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학교 옥상마다 20kW에서 50kW 정도에 이르는 햇빛 발전소를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학생들한테 교육도 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상생하는 그런 경제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두 가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는 정치적인 구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구도, 즉 판을 잘 짜는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뭐 인물로도 어떤 인물 구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책 구도가 있겠죠. 올바른 정책, 바람직한 정책, 시민의 눈에 와닿는 정책,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준식 전임 시장님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가 계실 때 조충원 전 시장은 그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실을 유리창으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투명한 유리창 속에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갔죠. 저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인물과, 여기서 인물은 좀 다른 문제이겠지만 정치 구도를 아우르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문제, 사람 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된다면,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님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또 저도 별로 내설 게 없으니까. 무슨 박원순 인물로 보면 뭐 썩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경륜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믿는 거죠.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래도 나쁜 짓 그러지 않겠구나. 우리 서울시가 뭔가 좀 자랑할 만한 이런 시가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공약을 하고 우리 이수근 후보처럼 이미 제 공보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 보고 있는 방향이 우리와 비슷한가,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앞으로의 일들은 저는 만약 제가 순천시장이 된다면 4년 동안 같이 풀어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정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순천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장들이 또다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님의 발표였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도 저 끝에 여성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민청 미량입니다.
그 허우성 후보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홍보 명함이랄지 현장이 가지고 다닐 명함이 혹시 점자 명함이신지? 점자 공범으로 만들었는데 점자 명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각 장애인 분들과 만나는 경우는 저를 다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명함은 안 만들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 답변이 기시니까 저는 답답한 답을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특히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한 다문화 가정 복지 사업이랄지 아동 지역센터 복지 사업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 그 지금 현황을 알고 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보육시설이랄지 다문화 그 가정 그 복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충현 씨께는 그 오히려 전화번호 아셔서 그거를 보고하신다고 했잖아요. 답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지금 가서 제가 아는 대로 가르쳐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추상적인 질문이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육교사들의 처지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현황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둘 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무튼 출석한 사람들이 매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황스러운 아무튼 생각 왜냐면 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걸 자랑할 수 없지만 또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알아나갈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허석이가 똑똑해서 허석이가 많은 것을 알아서 순전 시정을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순천이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혼자의 어떤 10걸음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모여서 좋은 순천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아까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교사들의 실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근무하는데 급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시장에 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실태를 좀 더 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혹시 순천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무튼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모르는 분야를 너무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모르면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먼저 인정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마이크 저는 순전 동아인 옆에 김정희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복지 정책 중에서 제가 특히 이제 궁금한 거는 사회복지 정책 중에 이제 어떤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예산 또 후보님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어떤 큰 틀에 있어서 어떤 구상 같은 게 있으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분들이 어제도 제가 투석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일 절실한 문제가 뭐냐. 일주일에 3번을 투석을 하는데 투석하는 날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 날은 그래도 좀 쌩쌩하게 돌아다니는데 투석하는 날은
하루 종일 일을 못하니까 어디서 자신을 쓰려고 하질 않는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계는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생계는 아이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신은 아무런 일도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이 된다면 일을 달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투석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들었고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벗어나서 스스로 가정을 만들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종사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이런 협동 기업과 조합들을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비슷한 이야기라서 사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노인 복지 쪽에서 노노케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요양원에 가면은 정말 산속에 있는 요양원에 가면 옛날 고려장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몸이 아프면 그 동네 노인이 간병하는, 그래서 거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거죠. 자기 집 근처에서 요양을 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자기 동료가 또는 언니가 동생이 해주니까 훨씬 낫겠잖아요. 저는 비슷한 개념으로 장애인 복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할 테고, 거동은 자유로운데 방금 질문하신 분처럼 소통이 좀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테고, 이러한 분들끼리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데 지원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제가 이제 그쪽에 관여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안마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은 물론 돈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마 봉사활동을 합니다. 누구에게 하냐면요, 노인분들에게.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이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서로가 사회적 약자들이 의지할 때 여기에 시에서 고비를 따와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더 흐뭇한 순천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또 다른, 네. 저쪽 끝에 계신 분 먼저. 예, 순천 시민 조현영입니다. 저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외계층은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 하면 만 9세부터 24세인데요. 선거이든 아니든 간에 늘 관심의 대상이지만 적절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두 분의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영역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과 보호 영역, 수련과 활동 영역, 그다음에 상담과 복지 영역,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책의 방향이나 가능하면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늘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래만 주인공이지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이 주인공이 절대 되지도 않고, 또 이 청소년이 대상이다 보니까 모든 사업 속에 흩어져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관성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순천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후보님께서는 무엇을 좀 하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인권법이 먼저 제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편의점부터 알바를 많이 띱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돈도 많이 떼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안심 알바를 지원할 수 있는 요 지원 시스템이 순천에도 필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알바뿐만 아니고 순천에 전반적으로 노동인권 전반, 비정규직뿐만 아니고 노동인권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권리 또 노동법에 관한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순천에 돌아보시면 청소년들이 모일 만한 신도심에 모일 만한 제대로 된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기껏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뭐 PC방, 뭐 공원 근처에서 담배 한 대씩 피다가 뭐 큰 소리 듣고 또는 뭐 농구장, 학교 운동장 가서 좀 차다가 아니면은 학원을 전전하죠. 프랑스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노동에 관한 기본 교육이 됩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단결할 수 있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권리를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새로워지신 교육감과 반드시 논의해가지고 전남에서만이라도 전남의 중학생, 고등학생은 노동권에 관한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만채 교육감 되고 나서 통일 교육을 민간 강사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민간 강사들이 학교 수업 시간을 할애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통일 강좌를 들어갑니다. 그 강사한테 돈이 또 지급이 되고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한테도 정당한 노동권이 교육될 수 있는 노동 강좌를 반드시 열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공약은 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원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적 모니터단 그 질의서에 답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사실 아이들 그 논술 지도를 했습니다. 논술 지도다 보니까 교감이 많았습니다. 이메일로 교감을 많이 했는데요.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만 죽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자살하기 위해서 자살 사이트에 들어갔다. 정신과 의원에서 의사 선생님과도 상의했지만 딱 2, 3분만 만나주더랍니다. 학교에서도 상담이 제대로 안 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저에게 털어놓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혹시 죽을까 싶어서 1시간 반 동안 들어만 줬습니다. 말 한마디 전 안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털어놓더니 그냥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비만 오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죽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안 만나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전교 1등짜리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신문에 사설에 썼던 것 같은데 어떤 상담센터는 있는데 정말 진짜 상담센터는 없다 저는 인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마치 성당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계속 죽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놓쳤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게 저는 공약에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빠뜨려졌습니다. 제가 순천시장이 된다면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약집에는 빠졌습니다. 반드시 제가 생각했던 그 정말 마음 편하게 누군가에게 털어만 놔도 자신의 고민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담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물이 리모델링 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와보신 분 알겠지만 오늘은 조금 상쾌하시죠? 다른 때보다. 제가 환풍기를 트는 걸 찾아가지고 틀었고요. 전에는
여기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굉장히 후끈후끈해지고 얼굴이 따갑고 가슴이 뜁니다. 토목 건축에는 수십억을 드는데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토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서면에서부터 그 순천대 앞쪽까지 50억 들여서 보드블록을 갈아엎었는데 그것을 그냥 평탄 작업하는 걸 인건비를 쓰면 제가 보니까 전라도 평균 임금으로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인건비를 쓸 수 있겠더라고 1년 동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공약을 다 오히려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것도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가만히 있어라는 것도 사실은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체계에서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행사들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그 사람들 위해서 뭔 행사를 하는데 시장만 와서 얘기하고 가는 거죠. 시장은 항상 바쁘니까 자기 얘기하고 가잖아요. 또 동원되고 이런데 타 지역에서 이런 권위에 대해서 타파한 사례들을 알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느끼시면서 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권위를 타파하겠다 시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후보님께서 먼저. 제가 행사 사회 전문인데 어떻게 하시고 아마 제가 시장이 된다면 순천시에 아마 시장의 새로운 행사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보름 남아 안 되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상록수를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심금을 울렸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소통을 중심에 놓고 시장의 면목을 세우는 행사가 아니고 참여하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제가 사회를 맡더라도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연양동 국민은행 앞에는 누군가는 또 초를 들고 있을 겁니다. 촛불 집회 참석 안 하시고 지금 여기 참석하셨는데 다 몇몇을 기억해 놨다가 이번 주말 토요일 날 촛불 집회 안 나오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때 그 권위가 무너뜨려지는 것이지 누가 시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곧 다가가려고 해도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또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뭔가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개인의 그냥 노력일 뿐인 거죠. 소통 그리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쌍방통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도 많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반드시 참여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만 진실된 마음이 없이 힘으로, 폭력으로 혹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그릇된 권위라고 하죠. 그런 것이 평등한 사회를 권위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권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어제 아랫장에서도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냄새 많이 난다고 발표했던 거예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되 저는 다릅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되 진짜 다르다니까요. 다 그랬다니까. 그래 안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렇게 오겠습니다.
옆에 막 공무원들 쫙 끼고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게 권위주의라고 봅니다. 자기가 진실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가오잡는 거죠. 공무원들 쫙 도열해가지고 이제는 시찰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천시장이 되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아래창 우창을 쳐줄 것입니다. 그분들과 그 어머니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정담을 나눌 것입니다. 가볍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똑같은 얘기 할 것입니다. 시장이 되었다고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안 찾아보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무튼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진정한 권위를 세우는 그런 순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이 없어서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기가 그럼 지난번 선거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순천시가 민주당이 다 패배되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시장이. 그때 그 서울의 민심에서의 옛날 넘넘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영화에. 그래서 국회의원은 나쁜 놈이 안 되고 이상한 놈이 됐고 시장은 불량한 놈이 안 됐고 더러운 놈이 됐다. 이게 이제 우리 순천 시민들을 아주 자존심 상하게 했던 일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 순천 시장님도 2년 반을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한 시민인데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강력한 라이벌인 현 시장님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시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혹시 두 분이서 단일화해서 우리 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이 자리에서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순천시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색다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 먼저 아무거나 드리겠습니다. 불감청 연정 고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공천을 받기 전에 조충 캠프에서 했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제가 공천 받으면은 5차 범위에서 접천을 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제 조충 캠프에서 또 여론조사했습니다.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조충원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지난번 혹시 TV 토론 보신 분 있습니까? MBC TV 토론 나오셨네. 생방송이라는 게 정말 저에게는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공표를 하게 되면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한선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죄라면은 한 방에 가는 거죠. 붙이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불감청 연정 고소원이라는 것은 지난번 경선도 제가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순천에 방금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순천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승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한 곳이라면 비슷하다면 저는 순천의 먼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것이 우리 두 후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어떤 속한 정당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양보하고 해도 어떤 새정치 민주화의 당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이승훈 후보가 양보하자고 해도 또 진보당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민해서 정말 순천 시민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상당히 거북스럽게 질문을 듣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찌됐든 뭐 체류탄을 던졌든 어쨌든 순천 곡성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이상한 놈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같은 정당을 하고 있는 시장 후보로서 상당히 듣기가 거북했고요. 저는 2006년부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장에 출마를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호소를 누군가는 해야 됐었고, 이제 보잘것없는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기기 위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만을 바라는 선거보다는 좀 느리지만 또 과정에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진심으로 격려하시고 또 동참하시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결과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후보입니다. 아마 이제 이번 선거는 우리 허석 후보께서 조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그 결과가 아마 뒤집어질지도 모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겪고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힘없는 야당 김한길 안철수로 대표되는 그리고 새누리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이 야당으로 과연 대한민국을 바뀔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회의가 우리 근본적인 회의가 시민들 가슴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야당이 호남에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누군가는 저 이수근을 지지하고 또 이수근이 시장이 되는데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조충원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기대는 접으시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순천을 누구와 함께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후보님부터 지금 50분이니까요. 갑자기 정말 무거운 질문이 나와서 좀 어색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동안 재밌게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 재밌게 좀 했습니다. 저는 순천의 자존심을 살리겠다.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는 시장보다는 그래도 덜 부끄러운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과 시장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치인인가 아닌가 고민되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시장을 뽑는 것은 다르다. 조금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 말씀드린, 오늘 약속드린 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정직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6년에 처음 출마해가지고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 명함을 처음 받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나도 이제 명함을 뿌릴 수 있다. 명함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 첫 선거운동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쌍암장이었습니다. 쌍암장에 가서 명함을 뿌리는데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 이수근입니다. 그랬더니 어이 민주당?
아니요,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입니다. 그랬더니 다 민주당 후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100장을 뿌리면 민주당 시장 후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쌍암장이. 이제 그랬던 시장 후보였는데 요즘은 보라색 명함만 보시고 시민들께서 통합진보당 후보다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끼는 선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되겠어? 말은 좋은데 되겠어? 너 당선되겠어? 이런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또 누구는 어떤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구색 맞추기 후보 이런 소리도 듣고,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무관심한 후보였지만 몇 년 지나오는 동안에 지금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에 누군가는 귀를 열고 들어주시니까 이것만 해도 상당히 참 좋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반드시 6.4 지방선거에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모아질 거라고 보고, 오늘 이 자리가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런 마음의 씨앗 하나만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고,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조충훈 후보께서는 모 지역 모임에서 표를 일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후보는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마다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희 시민단체와 한 약속이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두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십시오. 이 모임이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작고 모이신 분들도 얼마 되지 않지만 차후로 해가 거듭할수록, 선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셔서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그것을 질의하고, 그런 것이 모이고 쌓여서 소중한 순천시에 걸음이 되고, 그런 민주가, 실질적인 민주 자치가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